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점차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후폭풍이 시작되죠. 안녕하세요, 상아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별을 고한 사람들의 심리 루틴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그 심리 과정을 통계와 심리학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단호하든 잘 지내고 지금 편하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전혀 걱정 마세요. 자신의 앞날도 심지어 내일 뭐가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스스로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어떻게 헤어졌더라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대방 심리 4단계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득할 생각이었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마세요. 1단계 편안함과 미안함입니다. 가장 많이 헤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관계에 대한 부담 또는 압박, 2가지로 대부분이 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담이라는 건 뭘까요? 주로 2가지로 나뉘는데, 내가 너무 잘해주려고 하거나 이해만 해주려고 하는 경우, 상대는 천천히 나아가고 싶어하고 무언가 큰 행동을 좋아하지 않음, 속도가 안 맞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짊어지게 돼요. 이런 경우는 미안함이 많이 형성됩니다. 이걸 보통 심리학 현장 용어로 수치 죄책 루프라고 자주 말하죠. 관계란 건 서로 발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늘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서 내 방식대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헤어지고 나서 미안함이 생기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편안함도 발생합니다. 심리적 책임감과 채무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2번째, 압박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상대가 지친다, 힘들다, 혼자 있고 싶다, 스트레스 받는다, 여유가 없다 라는 말을 한 가지라도 들으셨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지치거나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주로 내가 감정적으로 대했다거나 다툼이 있다거나 요구가 많았다든지 개인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등이 있겠죠. 이 경우는 갈등, 스트레스, 머리 아픔에 대해서 탈출했다고 느낍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자 선택한 게 이별이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대부분이 충격받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잊고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건 너무 단차원적인 접근법이고, 이 기간을 잘 버텨낸 분들은 상대가 후회하고 추억을 떠올린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침묵이나 노컨택을 즐겨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알 겁니다. 이별 직후 추억도 살짝 나올 수 있으나 그건 진정한 감정이 아니오니 무시해도 됩니다. 2번째, 통제의 환상입니다. 이건 심리학 정식 용어 중 하나인데 주로 자신이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평양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이 관계의 우위에 있고 자신이 통제하에 언제든지 원하면 관계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이게 무의식으로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본성은 어때요? 인간의 본능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생존적 측면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해를 보게 되면 나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는 수만 년 전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터득한 방식인 거죠. 그렇게 자신이 안위와 이익을 챙기게 되는 기저심리가 발생하고 본성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힘든 걸 보여주고 진심으로 말하면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갓난아기도 태어나면 부모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마음껏 표출하고 행동하죠. 만일 부모를 배려하느라 아이가 울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아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그 상대방이 나쁘고 착하고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별 고한 사람들은 이 통제의 환상을 갖게 됩니다. 관계를 잃기 싫었다면 해결하려고 했지 절대 이별을 고하지 않을 겁니다. 3단계, 공허와 의심입니다. 관계란 건 역전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또 중반부터는 갑자기 주도권이 역전되어 또 동등해지고 후반부터 상대가 주도권을 잡고 또다시 내가 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역전 현상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항상 제가 말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상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며 좋아했던 적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3번째 단계에서는 침묵이나 노컨택이 계속되면 21일 이후부터는 점차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통제력이 상실되고 앞서 설명한 통제의 환상이 깨지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후폭풍이라고 표현하는데 매일 하던 연락, 서로 좋은 순간들의 기억, 내가 좋았던 사람이라는 증거 등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점차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연락이 계속해서 없으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고 내가 성급했던 게 아닐까? 정말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하네. 그래도 나쁜 사이는 아니었는데 여기서부터 후폭풍이 시작되죠. 4단계, 기억이 왜곡 및 후회감입니다. 이러한 3단계가 커질수록 인간의 뇌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 즉 이별 원인이 단점을 제거하고 즐거웠던 기억과 장점을 떠올리면서 기억이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실이 자신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습들이 극명한 대비가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잘 지내는지 묻거나 별 쓸데없는 행동으로 자꾸 접근해온다든지 연탐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4단계가 되면 이 후폭풍이 최소 몇 달 이상은 꽤나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이별을 고한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나아갑니다. 결국 이 4단계 종착지가 있고 떠올리게 되는 건데 이 과정까지 나 혼자서 노컨택이나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1, 2단계에 섣불리 연락하게 되면 상대방이 역시 헤어지기 잘했군 이라는 빌미가 제공되죠. 여러분들의 침묵과 부재는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서 그냥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의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다시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방법들은 매우 많죠. 아까 설명드린 이 관계에 대한 역전 현상은요, 내가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달려 있으므로 그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다움을 찾으면 됩니다.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죠. 이별의 아픔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온전히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될 거고요. 연락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강력한 힘을 믿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카톡에 상하심리 검색해 주시고요. 혹시나 궁금하거나 힘든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